안녕하세요. 제니리 작가입니다. 모두 3주차 챌린지 잘 완성하셨나요? 신한하구와 인어북이 진행하는 나의 첫 수채화 보테니컬 아트 4주차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물 확인하겠습니다. 신한 최고급 수채화 SWC 물감, 쿰 메모리 포인트 붓, 마그나니 포르토피노 수채화 용지. 수채화 종이는 이렇게 합판에 미리 물 배접을 해놨어요. 이렇게 물 배접을 하면 종이가 울지 않아서 수채화 물감을 칠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답니다. 물 배접에 관련해서는 나의 첫 수채화 보테니컬 아트책 합판에 물 배접하기 13,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또는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더보기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배접이 어렵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수채화 종이에 색칠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흰색 도자기 접시, 물이 담긴 그릇, 마지막으로 수채화에서 제일 중요한 휴지. 자, 모두 준비됐으면 시작할까요? 이번 4주차 챌린지는 나의 첫 수채화 보테니컬 아트 100페이지에 나온 유칼립투스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책에 적힌 내용을 읽어볼게요. 서로 겹쳐 붙은 잎들은 한꺼번에 채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색상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잎이 한 장 한 장 마른 후 물감을 칠해 완성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자, 챌린지를 시작하기 전에요. 유튜브를 통해 수채화 기법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습식 기법과 건식 기법, 그라데이션, 선 그리기 등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습식과 건식 기법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그라데이션을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을 유칼립투스 잎을 색칠하면서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자, 색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딱 두 가지 색상만 사용을 했는데요. 후커스 그린과 뉴트럴 틴트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물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칠한 색상을 보고 참고해 주세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물 배접한 종이 위에다가 전사를 좀 해놓은 상태예요. 전사가 뭐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책 안에 전사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을 조금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뒤에 저희들이 친절하게 도안을 다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전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다가 채색은 불가능해요. 네, 잊지 마시고 이렇게 좀 사용을 해서 저처럼 먼저 이렇게 전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전사 지금 실제 있는 크기의 사이즈보다 이 중간을 제가 잘랐어요. 그래서 조금 짧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부분만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정 1번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후커스 그린과 뉴트럴 틴트 4:6 비율로 팔레트에 잘 섞어주세요. 물을 많이 섞어 색상을 연하게 만들어주고 잎을 칠해줍니다. 다 마르고 나면 그 위에 좀 더 짙은 색상으로 음영을 묘사하여 잎이 잘 구분되도록 색칠해줍니다. 이때 밝은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에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묘사합니다. 서로 겹쳐붙은 잎들은 동시에 채색하지 않고 잎 하나하나 마른 후 물감을 칠해주세요. 붙은 잎을 동시에 칠하면 색상이 번져 잎이 잘 구분되지 않으니 주의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색상을 좀 섞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색을 섞는 방법도 이렇게 옆에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제가 휴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까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지금 제가 저는 조금 크기를 키워놨어요. 네, 조금 더 크게 키워준 이유는 좀 영상에서 잘 보이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좀 그라데이션을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후커스 그린 그리고 뉴트럴 틴트 이렇게 제가 좀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서 지금 말하기를 후커스 그린이 4 그리고 뉴트럴 틴트가 6이에요. 그래서 잘 섞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섞으면 저희가 이렇게 유칼립투스 색상의 조금 빛이 나오거든요. 이때도 물을 조금 맨 처음에는 좀 많이 칠해줘서 연하게 네, 만들어주고 한 이 색으로 제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제가 좀 더 만들게요. 네, 좀 보시기 편하게. 이거 보일까요? 네, 보이시겠죠? 네,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떡 치우개 다 있으실까요? 네. 네. 먼저 저희들은 이 작은 입의 면적들은 다 건식 기법을 사용해서 그냥 색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 치우개를 사용해서 연하게 연필선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연하게 채색을 해 주십니다. 이때 이 뒤에 있는 잎은요, 나중에 이 앞에 있는 잎이 마른 후에 제가 색칠을 하도록 할게요.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겹쳐진 잎을 그리다 보면요, 서로 같이 번지거든요. 그럼 이 구분이 좀 잘 되질 않아서 나중에 완성을 할 때도 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더라도 좀 나중에 따로따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잎들은 습식을 사용하다 보면 그 물의 농도 조절을 잘 못해서 이렇게 물이 흥건할 경우에는 옆으로 쏠릴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마르면서. 그래서 이렇게 연하게 먼저 그냥 고르게 채색해 주세요. 저는 평소보다는 연필선을 좀 덜 지우고 있거든요. 네, 이것만 조금 참고를 해주세요. 너무 또 많이 지워서 진행하면서 이 연필선이 연해져 가지고 또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형태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보일 수 있는 만큼은 지워 주셔야지, 너무 많이 지우면 또 안 보입니다. 네, 이렇게 고르게 좀 채색을 해주시고, 이런 넓은 면적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거를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할까요? 네. 네. 이렇게 큰 면적은요, 제가 습식 기법을 사용을 해서 채색을 할 거예요. 자, 습식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나 물감이 마르기 전에 그 위에 다시 물감을 칠하는 방법으로 처음 초보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깨끗한 물로 먼저 면적을 고르게 칠해줍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이 챌린지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수채화 기법이요. 그걸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또는 나의 첫 수채화 보테니크 아트 책. 네, 몇 페이지일까요? 23페이지. 네, 23페이지부터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갖고 오지 마시고요. 이렇게 종이에 들어가도록, 예. 이렇게 여러 번 칠을 해줘서 좀 물을 발라주면요, 금방 물이 마르지가 않아요. 예. 난 이상하게 이렇게 하면 칠하다가 말라요 라고 하신 분들이요, 특히 이 작업을 조금 오랫동안 해주면요, 이 물이 안으로 스며들어가면서 그 마르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고르게 칠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물감을 갖고 와서 고르게 또 펴트려 줍니다. 특히 큰 면적에는 이 습식 기법을 사용을 하면요, 처음에 초보를 할 때 고르게 잘 칠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기법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작은 면적 같은 경우는 건식도 뭐 충분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보면서 연습을 하면서 네,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을 하면서 모작을 할 때 공부가 되니까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발라놨습니다.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놔두기도 하고요. 우선 고르게 놔두기도 하고 나중에 다 마른 다음에 건식 기법으로 물감이 마른 다음에 다음 색상을 겹쳐 칠하는 방법. 덧칠이죠. 그 위에다가 그러면서 살 그라데이션. 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습식 기법으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깨끗한 물이 아니라 여기에 좀 연하게 물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큰 면적보다는요, 좀 이런 면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습식, 건식, 이거를 되게 머리에 막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네. 자, 이번 이 큰 면적에서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많이 칠해서 물이 흥건하도록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제가 그 기법에도 보여드리고, 그쵸? 예. 컬러 차트 만들 때도 보여드리고, 이때는 물이 마르기 전에 빨리 끓고 내려와서 선이 안 생기도록, 네, 잘 발라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칠해주고, 마르기 전에, 예, 습식인데 이제 마르기 전에, 제가 살짝 물의 농도를 조금 적게 만들어서 여기에 집기를 이렇게 묘사를 해줘요. 이게 이제 습식이죠. 물이 마르기 전에 이렇게 물감을 칠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면적을 보고 내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난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하면요. 네,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제가 여기 중간에 여기 부분이 좀 하얗게 인맥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닦아내고 스며 들어가지 않도록. 은은하게 모양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거는요. 이런 기법도 있고 이 안에서도 습식에서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다. 네, 이거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건식 기법을 제대로 모르셨던 분들은 되게 보여드렸을 때 되게 반겨하셨어요. 더 편하다고. 예. 그리고 또 습식이 편하신 분들은 건식이 좀 힘들다고 하시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두 가지 다 연습을 하셔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번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뭐 두세 번도 아니에요. 계속 해보면서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면서 조금 더 실력이 좋아질 수 있어서 내가 습식만 좋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건식도 괜찮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더 이상 안 건드릴게요. 이제 좀 말라가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모양이 있는 게 보이실까요? 영상에서 보일까? 네네. 이게 카메라가 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매번 확인할 수가 없어서 많이 불편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서 좀 말릴게요. 그 다음에 저기 위에 부분은 전 건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여기 하면 여기 가지 마시고 그 다음 칸으로 가세요. 이유는 뭐죠? 마르기 전에 여기 칠해버리면 서로 물이 만나가지고 물감들이 만나서 구분이 안 되고 막 서로 번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띄워놓고 채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건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건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건식인데도 습식이네 마르기 전에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내가 충분히 묘사가 가능하다는요. 아, 근데 선생님 좀 묘사가 너무 불가능해요 하면요. 이렇게 먼저 고르게 다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음영을 묘사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한번 갈게요. 이번에는 깨끗한 물을 칠하고 습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는 거는 저희들이 연습이잖아요. 모작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그러니까 너무 이 그림처럼 이 책처럼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부한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지금 4호붓을 쓰고 있는데요. 이 작은 그 면적에도 4호를 썼거든요. 이 끝부분을 사용하면 이렇게 작은 부분도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어려워요 하면요. 여러 가지 호수를 쓰면서 좀 편안하게 작업을 하셔도 좋아요. 휴지를 사용하고 물이 조금 많은 것 같네. 그러면 살짝씩 찍어내면서 면적을 고르게 칠해준다 생각을 하면서 칠해주세요. 우선은 전체를 다 연하게 칠해주세요. 너무 좀 짙게 하나하나 좀 잡다 보면요. 좀 입마다 따로 짙기들이 달라서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은 다음에 아래부터 위에 올라가면서 살짝 더 이렇게 어두우면서 밝게 올라갈 수 있도록 빛이 위에서 비치니까요. 물이 많다 하면 찍어내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거는 아래 아이고 하단에 여기는 건식으로 할 거예요. 넓은 면적. 그러면 물을 조금 더 많이 칠해서 이럴 때는 붓이 조금 두꺼워야겠죠. 너무 얇은 붓으로 이렇게 좀 큰 면적을 칠하면 금방 건조도 되고 붓자국이 잘 생깁니다. 이렇게 물을 끌고 내려가세요. 한 번에 이렇게 끌고 내려가면 붓자국도 안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끝. 네. 그러면 다른 거 비해서 이거 좀 연하네? 한번 다 마른 다음에 조금 더 보충해서 올리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제가 갈 곳이 이 두 개는 아직 안 말랐으니까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갈게요. 유칼립투스는 또 색깔을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 만드는 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이것도 그냥 건식으로 가겠습니다. 겹쳐 있으니까 아래 있는 것부터 잎부터 좀 칠할게요. 여기도 지금 확인하면 아랫부분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데 여기가 조금 더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얘부터 이렇게 고르게 칠해줍니다. 네. 그리고 또 어디를 갈까요? 말랐을까요? 여기 한번 큰 거 갈게요. 여기 큰 데는 제가 습식으로 가겠습니다. 물을 고르게 네, 흡수되도록 만지자. 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되게 번거롭거든요. 근데 익숙하면요 나름 또 재밌어요. 네. 이렇게 잘 먹어 들어가도록. 특히 여기만 열심히 이렇게 칠하신 경우인데 가장자리도 금방 마릅니다, 여러분. 만지자. 네. 물이 잘 배겨라 하고
칠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물감으로, 물이 많네요. 그러면 코 꼭 찍어서. 이렇게 해서 고르게. 제가 원래 이 유칼립투스를 안 하고요. 능소화를 주황색 꽃 있잖아요. 그 능소화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서 만들다가 습식과 건식을 자꾸 이해를 못 하시겠다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가지고, 요거 조금 유칼립투스로 좀 더 배운 다음에 그 능소화를 올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갑자기 계획을 틀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오늘 그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갔을 때 제가 분명 능소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선생님이 유칼립투스 하고 있지? 그래서 네, 그래서 제 유튜브를 좀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어디 나가서 맨날 제 유튜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기 힘들면 유튜브 봐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완벽하지 않은 그 유튜브를 자꾸 봐달라고 홍보를 해가지고 제가 민망은 하나, 네, 중요한 팁은 알려드린다. 네, 그래서 그래도 예전보다 조금 영상이 예전보다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하지만 또 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칠해줬고요. 자, 그리고 이게 말랐으니까 이게 위에 있는 유칼립투스잖아요. 그러면 얘보다는 이 왼쪽에 있는 것보다 위에 거를요 조금 더 연하게 칠할게요. 구분이 되도록 서로. 여러분들은 이 합판이라든가 종이를 돌려가면서 내 손이 편한 상태에서 채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 영상 때문에 이렇게 돌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칠을 하는데요. 이게 좀 돌리지 않고 하다 보면 몸을 비틀면서 이렇게 막 채색을 하고 부자연스럽게 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되게 많이 칠했죠. 금방금방 칠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번에는 이 세 개가 같이 겹쳐 있는데 얘가 맨 아래 있고 여기가 조금 얘보다는 아래 있고, 오케이. 네, 그래서 계산은 좀 하고 가야 됩니다. 네. 색을 항상 관찰을 해야 돼요. 모작이더라도 어떻게 겹쳐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얘가 조금 밝아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두워야겠죠. 너무 한 번에 잘 안 되면 구분만 잘 되도록. 네. 제가 되게 많이 사용하죠. 조절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자, 됐고. 또 여기 틈 사이에 작은 입이 뒤에 있습니다. 큰 입이죠. 여기 가려져 있으니까. 근데 뒤편에 있으니까 좀 더 이 두 개보다 짙으니까 조금만 더. 예, 물은 조금 적게. 왜냐하면 면적이 작으니까. 네. 자, 여기 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조금 확인해 주시고. 물을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서로 번지지도 않고요. 근데 또 이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또 부작용이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주세요. 네, 거의 다 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 뒤에, 이 뒤에는 요 앞에 있는 애보다 조금 어둡게.
칠해주시고, 여기도 뒷부분이니까 좀 더 짙게 갈게요. 그리고 물은 적게. 물이 적어야지 물감이 짙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어려울까요? 괜찮죠? 네. 또 한 번 영상 촬영하면 되게 재밌게 해요. 나름 되게 즐기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렇게 촬영해서 앉기까지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할 일이 많다는 거는. 네, 이게 좀 인간이 할 수 있을까라는 스케줄에 조금 요즘에 그거를 소화하다 보니까, 네, 이번 주만 좀 넘어가면 좀 한숨은 돌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챌린지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치화를 좀 보여드리고, 또 색연필도 제가 너무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어서 지금 마음이 한켠에서 되게 지금 색연필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무겁습니다.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색연필 하신 분들은. 네. 우선 요거부터 수습을 하고 챌린지부터, 요게 끝나면 이제 저는 챌린지의 그 영상은 안 올리고 그냥 이제 영상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의무적으로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 그거는 그냥 좀 마음이 불편해요, 항상. 예.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자, 요 뒤편이라서 제가 조금 더 짙게 한 번 더 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네. 책에 나온 과정 1번을 보면요. 저 이거 먼저 칠하고 제가 보여드려야겠다. 제가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 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뒤편에 작은 거, 하나, 둘, 세 개가 있구나. 나는 입이니까 작은 것도. 자, 여기 뒤편에 있는 것도 제가 칠을 하겠습니다. 조금 앞에 있는 것보다는 어둡게, 짙게, 짙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애도 좀 더 짙게. 붓은 제가 지금 계속 4호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힘들면 작은 붓도 함께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세피붓은요, 끝을 올렸으면요, 작은 것도 가능은 해요. 네. 처음부터 너무 이게 적응하기도 힘든데, 그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끝에 하나. 오케이, 끝. 네, 이제 좀 전체적으로 마르는 걸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제 1번 과정에 있는 유칼립투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과정에서는 고르게 칠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부분이 잘 그라데이션이 좀 되어 있거든요. 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요게 이름 말을 하면, 여기 읽어보면 이제 말이 또 꼬이기 시작하네요. 지금 시간이 아마 11시가 넘었을 거예요. 네, 아직 하실입니다. 네. 자, 물을 많이 섞어 색상을 연하게 만들어주고 잎을 칠해줍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가정으로 다 칠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르면 그 위에 좀 더 짙은 색상으로 음영을 묘사하여 잎이 잘 구분되도록 한다는 거는 이런 거 조금 더 명확하게 겹치는 부분들 있잖아요. 아랫부분을 조금 더 짙게 해서 서로 잎들이 붙지 않도록 잘 구분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때 밝은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에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이런 거죠. 여기서 어둡게 갔다가 밖으로 나가면서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여기도 어둡게 칠했다가 밖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그라데이션. 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서로 겹쳐 붙은 이틀은 동시에 채색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계속 주의해서 채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여러 번 조금 한 번에 짙게는 가지 마시고요. 네. 제가 한 번 더 물감을 풀어서 네.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정도 어떨까요? 네. 네, 이 정도 색깔로 좀 제가 쓸게요. 아직은 였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려도 짙게 그냥 바로 묘사가 돼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짙게 묘사하지 말고 여러 번 차곡차곡 색을 연하게 쌓아 올리면서 겹치면서 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묘사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 당연히 진하게 한 번에 칠하는 그런 작가님들도 많으세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단지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칠을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또 너무 제 걸로만 연습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다 이런 기법들이 그러면 좀 짙게도 가보고 중간 톤으로 가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기법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를 지금 보면 우선 뒤에부터 갈게요. 구분이 되도록 한 번 더 칠을 하면 짙게 더 묘사가 되겠죠. 안료가 쌓이면서 밖으로 살짝 하면서 이 안에도 그라데이션 살짝 네. 이 뒷부분에도 작은 부분에도 좀 잘 보이실까요?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음. 네, 이렇게 완성된 것도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조금 더 크게 키웠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줄이기도 했고요. 그쵸? 중간 한 요 정도를 제가 요 정도를 조금 잘라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싶으셔도 좀 참으시고 예, 다 그려보시는 걸로. 네. 저는요 지금 완성된 걸 조금 참고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야지 조금 그 짙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조금 더 눈에 잘 보여서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그라데이션. 그리고 중간에 살짝 인맥이 있어서 살짝 비워놓고 네. 이렇게 가고 올라가면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그라데이션. 살짝 붓을 닦고 물감이 좀 많다 생각하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이때 살짝 닦고 제가 그라데이션 했을 때 이 붓에 물기가 많으면 타고 들어가서 다 번져버리겠죠. 그래서 닦은 다음에 깨끗하게 그라데이션.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손을 잠깐만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부분들을 만지지 못하고 있어. 잠깐만요. 네, 이 조금 잠깐 팔레트 좀 치울게요.
제가 이제 밴드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니리 보테니컬 아트라고요.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서로 응원도 하고 또 피드백도 서로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요즘에 확인을 하면 뭐 인스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왜 이렇게 잘하세요? 예, 진짜 아니 이 영상 하나 보고서는 그 정도 실력이면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설명을 잘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예. 당연히 뭐 여러분들 실력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잘하시면 진짜 현장 수업 받으시면 더 잘하시겠다. 네. 그래서 집에서 되게 연습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기본적으로 다들 잘하시고 정말 너무 놀랄 정도로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무료로 수업을 해 드리고 싶을 만큼 꼬시고 싶어요. 예. 보테니컬로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제가 오디오 비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조용히 그냥 색칠하면 되는데 이거 편집이 힘들어 이러면 또 그냥 다 뭐 내보내는 거죠 뭐. 같이 그냥 칠을 하면서 네.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요. 여기가 여기 부분이에요. 네. 많이 커져 있죠? 살짝 구분해 놓고 그라데이션 제가 지금 물을 닦았거든요. 이 물을 사용하는 것도 함께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 좀 칠을 하고 여기는 위가 짙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라데이션이거든요. 네. 우선 모양 만들어 놓고 좀 얼룩진 부분은 제가 조금 픽스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건식 기법이죠. 네, 같은 방법으로 이 큰 면적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줄기를 다 말랐으면 줄기를 조금 연한 색으로 또 갖고 와서 고르게 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붓은 얇은 붓 쓰시면 조금 더 얇게 잘 묘사할 수 있겠죠. 선생님 저는요 4호붓이라든가 좀 두꺼운 붓으로도 끝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신 분들은 네, 좀 더 두꺼운 붓을 쓰셔도 되고 나는 아직 어려워 하신 분들은요 좀 더 얇은 붓을 사용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먼저 전체적인 형태를 조금 나타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 과정을 조금 보면요. 지금 이거는 1번과 2번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에 두 가지 색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설명할 건 많지는 않고, 자, 과정 1에서 사용한 색상과 방법으로 전체 잎과 줄기의 밀도를 더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밀도를 계속 차고차고 조금 전에 제가 좀 영상을 빨리 돌렸을 거예요. 네, 거기다가 제가 계속 차곡차곡 연하게 조금 많이 올렸잖아요. 하지만 지금 보면 아직도 조금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우선 얼굴을 좀 잡아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입이 겹쳐지는 음영 부분은 뉴트럴 틴트 색상을 조금 더 섞어주어 짙게 칠해줍니다. 줄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밝게 묘사대로 완성합니다. 라는 거는요. 빛이 위에서 비추고 있으니까 아래의 부분이 조금 더 어둡고 위로 올라가서 조금 더 밝게. 근데 막 그렇게 차이는 아니지만 아래가 밝고 위가 어두우면 뭔가 어색해 보이겠죠? 부자연스럽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연하게 칠을 하도록 하고요. 더 나아가서 뉴트럴 틴트만 또 열심히 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여기 보면 좀 초록빛깔이 조금 돌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후커스 그린 조금 더 사용해 가지고 좀 올려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희는 지금 얼굴을 잡았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요. 좀 초록빛깔이 날 부분에는 이렇게 조금 후컷을 더 비율을 잡아서 칠을 할 거고요. 네. 아까처럼 한 6대4 아니면 5대5도 괜찮고요. 네. 내 그림에 따라서 내 거는 조금 더 색상이 뉴트럴 틴트 쪽인데 라고 하면 초록색을 조금 더 갖고 와서 칠을 하시면 되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몇 대 몇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 찍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인지라 저도 마찬가지고 이걸 조금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무 책의 내용 따라 가다 보면 탁해질 수가 있어요. 또는 너무 밝아질 수도 있고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 과정만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고 내 그림과 완성된 그림을 서로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어둡게 좀 톤을 잡았는데 한번 초록색을 좀 끌고 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뉴트럴 틴트가 조금 더 들어가서 짙게 묘사를 합니다. 네, 서로 구분이 명확하게 잘 되도록. 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어떤 책이건, 네. 인쇄본은 그 원본 색깔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칠을 하고 있는데 왜 책과 같이 똑같은 색감이 안 나올까는 우리가 인쇄본이잖아요. 요거 조금 참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보는 기종마다 핸드폰을 보고 계신 분들 뭐 삼성, 아이폰 다 그 기종마다도 또 이렇게 드러나는 색감들이 조금씩 달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 책이니까. 근데도 이상하게 이 책처럼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요것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좀 진행하는데 좀 힘든 게 조금 덜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초록이 필요한 곳은 제가 조금 더 면으로 좀 초록빛이 나도록 좀 칠을 하고요. 또 어두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잎들이 겹친 부분들 네 그런 곳에다가 또 음영을 넣을 때는 제가 좀 인디고 빛깔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완성된 거를 좀 참고해서 네,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제 사용하는 거는 다 이제 건기법이겠죠? 네. 자, 이렇게 반반 나눠서 하는 이유는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데 끌고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서 깔끔하게 제가 하질 못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을 해준 다음에 마무리,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깔끔하게 입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래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직기를 묘사를 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또 반면에 여기 부분에 비해서는 여긴 또 밝아요. 그쵸? 여기는 바로 잎들이 아래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여기는 조금 빛이 잘 비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밝은 겁니다. 그리고 너무 여기가 좀 구분됐다 하면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물 걷어내고 살짝 비벼줘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잘 퍼뜨려 주세요. 조금 여기 연하니까 물의 농도를 조금 더 조절해서 연하게 아웃라인 정확하게 나오도록 깔끔하게 만져주고 안쪽으로 그라데이션. 여기를 갈 수는 없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다 마른 다음에 안쪽을 해야 되니까. 우선 저는요, 인디고보다 이 안쪽에 있는 부분들보다 이렇게 좀 초록색이 조금 더 부족해 보여서 저는 조금 더 색칠을 초록을 좀 사용해서 갑니다. 자, 여기 잎은 여기에 그 겉테두리는 이 뒤에 있는 짙은 걸로 묘사를 하면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건들지 않고요. 여기 부분만 좀 만질 거고요. 이 잎은 여기 안쪽에서 돌아가면서 밖으로 그라데이션. 네. 색을 꽤나 많이 올려야 돼요. 네. 색연필도 색상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잖아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차근차근 올릴게요.
네. 제가 우선 아랫부분 좀 잡아 놨거든요. 확실히 밀도 차이가 확실하게 나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비율을 맞춰 가면서 완성된 그 작품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갔는데요. 제가 막바지에는 좀 초록색이 좀 잘 올라오질 않아서 좀 많은 비율의 초록색을 써서 조금 더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색상을 조금 맞춰 가시려고 하면 그렇게 조금 비율을 보시면 되고요. 연하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니까 색은 계속 올라오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느 정도 밀도가 올라왔죠. 네. 이거를 여러분들 이게 모토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색을 쌓아 올릴까라고 조금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이 이쯤 되면 생길 것 같아요. 그냥 진하게 한번 올리면 되지. 그리고 진하게 해서 색을 좀 그라데이해서 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요. 어, 이거는 초보자분들을 위한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디테일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없이 색을 단 두 가지로 그냥 고르게 색을 쌓아 올리는 것, 그리고 또 구분을 지어서 잎들을 서로 분리를 시켜서 음영을 넣기도 하고 밝게 빼서 입의 앞뒤 차이도 나도록, 그러니까 이런 연습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되게 중요한데, 나중엔 더 나아가서 이 위에다가 디테일도 묘사를 할 거고요. 그쵸? 또 색을 이 두 가지만 쓰지 않고 다양한 색을 쓸 때, 이때 이렇게 차곡차곡 색을 쌓아서 고르게 칠하다 보면 그라데이션도 하고 좀 더 우리가 원하는 색감이라든가 아니면 원하는 표현들을 더 어, 세밀하게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진하게 가버리면 색은 나오겠으나 한 번에 색을 들어가다 보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조금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을 쌓아 올리면서 디테일을 묘사하고 색을 천천히 칠하면서 차곡차곡 덧칠을 해가며 색상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넣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시든 유칼립투스다 그러면 계속 이러면서 요 끝부분에 갈색이라든가 좀 시든 느낌들을 우리가 묘사도 할 수 있겠죠. 그때 색을 한 방에 초록색을 넣었으면 그 갈색이 잘 은은하게 잘 어, 섞일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기법마다 다 다른 게 있지만 저는 이렇게 차곡차곡 색을 쌓아 올리고 처음에 조금 울긋불긋 이렇게 좀 붓자국이 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도, 우리 왜 색연필도 처음에 밀도를 안 채울 때는 그 틈 사이 때문에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계속 올리면 나름 형태감도 생기고 조금씩 색이 올라오면서 어, 좀 생동감이 도네라는 좀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끝 마무리로 제가 이제 4호붓을 썼는데 얘가 앞뒤 차이가 조금 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2호 붓으로 조금 틈 사이 좀 더 넣어주고 좀 더 확인하면서 밀도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넣고, 특히 이 줄기도 무시하지 못하는 게, 이 줄기 역시도 요 잎과 줄기의 사이에 이 줄기가 뒤로 가 있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어둡게 잡고 빼주고,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잎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좀 잡아주고 서로 정확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칠을 하다가 여기가 좀 덮어져 버리면 조금 생동감이 덜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잡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을 못 가고 또 꽃장식을 또 해야 되는 운명이라서 제가 지금 어제 꽃시장 가가지고 엄청난 꽃들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센터피스를 제가 조금 만들어야 돼가지고, 네, 제가 그래도 알고 보면 플로리스트 일을 조금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신랑이 플로리스트예요. 네, 거의 30년 경력이 있고 적용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이 저의 그 스승님이시죠. 네, 그래서 꽤나 능력 있는 남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학원 아래서 좀 있었고, 그러니까 아래보다 그냥 학원에서 배웠었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면서 좀 사업하면서 예, 같이 주경 때문에 땅도 팔아가고 네, 뭐 꽃장식도 하러 다니고. 근데 이제 여기 일이 바빠지면서 제가 좀 많이 내려놓고 그냥 업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견적서라든가 세금 계산서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 아직도 제가 하거든요, 스스로. 세금 같은 거 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끝나면 또 꽃장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영상 이제 빨리 돌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보실 분들은 이거 이렇게 제가 빨리 돌려도 이렇게 천천히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나요? 유튜브에? 그래서 한번 저는 좀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오랫동안 제가 돌리면. 지금 이렇게 저희가 줄기 같은 것도 이제 잡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저한테 색연필 수업을 받으신 분들은 항상 제가 이 겹치는 것들의 작은 부분도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주시고 그라데이션 빼라고 색연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어떨까요? 줄기가 생기면서 서로 붙어있는 느낌이 더 튼실하게 보이죠. 얇은 그 줄기라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묘사하는 것들이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테니카 아트는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이거 또 이런 작업을 다 하다 보면 또 나름 괜찮게 잘 나오거든요. 음. 이 붓 역시도 얇은 붓이지만 누르면 넓은 붓처럼 고르게 넓은 면적을 칠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세필붓은요 끝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붓자국 다 생기거든요. 어느 부분은 끝을 사용하고 어느 부분은 칠을 할 때 눕혀서 분모를 그래서 면적을 좀 크게 칠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붓을 그 호수를 바꿔가면서도 칠을 할 수 있겠죠. 제가 또 혀가 꼬이기 시작하네요. 아, 참. 제가 이렇게 밤에 안 찍으려고 하는데 항상 오전이나 오후는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밤에 자꾸 찍게 돼요. 네, 좀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 묘사를 잡다 보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좀 더 생동감이 돌죠. 이게 많은 디테일은 아니에요. 원래는 그쵸. 왜냐면 세밀화는 이런 입에 보이는 것들도 많거든요. 유칼립투스도. 그때 지금 이 정도로만 지금 초코비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 색을 사용을 해서 하지만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제가 이제 디테일을 천천히 하나하나 묘사를 합니다.
제가 지금 방 627인데 여기 지금 칠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만 말해도 서로 겹치지 않게 칠 조심하라고 했는데 건너뛰고 제가 여기 닿지 않게 했거든요. 지금 물이 안 발라져서 제가 물이 또 많지가 않아요. 지금 사용하는 게. 그래서 그냥 차례대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네. 저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물을 한 번도 안 갈았어요. 네. 저는 큰 작품에도 물의 색깔의 그 변화는 크지는 않아요. 예. 짙은 색을 막 짙게 한 번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선 한 번 쫙, 그리고 이때는 물보다는 안료가 많아야겠죠? 보세. 네, 어떨까요? 확실히 조금 더 강약이 좋아지겠죠? 마음 같아선 더 하고 싶은데 끝이 없어 그러면. 네. 제가 원고도 적어야 되고 꽃장식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네요. 제 영상 보면 처음에는 되게 안녕하세요 하고 되게 활기차게 시작해서 마무리가 애가 말도 없어지고 말도 꼬이고. 제가 웬만하면 제 입에서 오디오 비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요. 조금만 더 색상을 지금 제가 완성한 것보다 더 올리시면 좀 더 생동감이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4주차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수채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많이 많이 봐 주시고요. 또 색연필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또 색연필도 함께 라이브로 또 라방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